안녕하세요, 라우드벨 스튜디오입니다. 칼리 오디오 인5 본격적인 리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이렇게 작업실을 임대를 하거나 아니면은 자신의 방을 이렇게 조그맣게 꾸몄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 방 사이즈가 대략 지금 높이 2.5에 가로 3, 세로 3.4 정도 되는 거의 정사각형에 해당되는 방입니다. 이 방에다가 지금 칼리 오디오 인5로 셋업을 해놓고 잘 보시면 로고가 이렇게 뒤집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스피커 셋업을 하는 과정에서 스피커를 뒤집어서 셋업해도 되고 옆으로 눕혀 셋업해도 된다는 그 매뉴얼 정보를 보면서 이게 지금 뒤집어 놓은 게 제일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이렇게 줄자 가지고 벽과 스피커 사이의 거리, 스피커와 벽과의 거리는 80cm, 그 다음 스피커하고 스피커 거리는 조금 아마 거리가 될 거예요. 그리고 벽에 이렇게 제가 붙여서 셋업을 했기 때문에 스피커 점퍼 세팅이 있습니다. 스피커 이제 EQ 셋업이라고 봐야겠죠. 그 EQ 세팅에서 벽에 붙였을 때 사용하는 그 점퍼가 있고요. 그게 아마 2번일 거예요. 그리고 제가 7, 8인가 6, 7번 이게 아마 하이 대역 EQ, 고역 쪽을 EQ잉 조금 더 올려주는 쉘빙 커브 그 셋업으로 지금 맞춰놓은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이렇게 해놓고 제가 테스트를 쭉 해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여기가 문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문이 있다 보니까 약간 밸런스가 안 맞더라고요. 스피커를 풀 볼륨으로 만져놓고 지금 셋업을 해도 약간 볼륨이 안 맞고 계속 뭔가 맞춰보려고 스피커 위치를 계속 이동을 해봤는데 여전히 약간의 레벨 편차는 지금 느껴지는 상황이에요. 이거는 이제 공간의 특성 때문에 생기는 일인데 해결법이 뭐가 있을까 고민하다가 결국 소나웍스로 한번 체크를 해서 사용을 해보자라고 지금 마음을 먹었습니다. 자, 이제 소나웍스를 쓰려고 테스트를 하려고 지금 제가 이렇게 마이크 설치를 했고 중요한 건 소나웍스로 테스팅할 때 이렇게 높이 고정을 잘 시켜놓고 해야 됩니다. 앉았을 때 귀 높이에 맞춰서 제가 지금 스탠드로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들어왔고 플레이백 정확하게 지금 이 위치 같습니다. 그냥 바로 여기다 놓을 거예요. 우퍼에다가. 자, 오른쪽으로 가볼게요. 자, 스피커하고 스피커 거리는 지금 약 122cm 정도 떨어져 있네요. 전 대략 여기쯤에서 들을 것 같으니까 조금 지금 앞에서 듣는다고 가정하고 한번 잡아볼게요. 이제. 아우, 드디어 끝났네요. 이게 좀 많이 지겨워요. 자, 지금 보면 레프트, 라이트 약간 레벨 차이도 있어요. 공간의 어떤 이제 구조물들과 모양에 따라서 이 그림은 조금 바뀔 수 있다 하더라도 지금 판단할 때 스피커 자체의 어떤 성능 차이보다는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 공간 문제라고 보이거든요. 그러면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 어떤 공간을 가든 생각보다 문제는 다 있다. 그리고 나름 FM대로 튜닝을 한다고 해도 이렇게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소나웍스 같은 툴을 활용을 하면 이럴 때는 많은 도움이 됩니다. 자, 칼리 오디오 인5 뉴 셋업, 뉴 셋이라고 써놓을게요. Save and Finish. 1dB 넘게 지금 차이가 났는데 시뮬레이션 하면서 부스트 되는 것만 제어했어요. 컷되는 부분을 살리진 않고요. 그거는 이제 여기 리미트 컨트롤 커스텀에서 보면 노 부스트, 그 다음에 그냥 저는 내추럴로 해놨어요. 그리고 세이프 헤드룸 이거를 지금 활성화 시키긴 했는데 지금 보면 뭐 게인은 제가 그냥 따로 조절을 하니까 한 3dB 정도면 문제 없지 않을까. 자, 소나웍스로 튜닝한 스피커 셋업은 이따가 음악을 제가 좀 들어보면서 더 판단해 보면 될 거고 지금 제가 하나 알려드릴 사이트가 있는데 룸 모드 칼큘레이터라고 이렇게 쳐보면 정사각형 방에서 어떤 주파수에 문제가 있는지를 한 번에 알려주는
수학 공식을 따로 대입을 해서 다 이렇게 계산을 해서 찾아야 되는데 찾지 않아도 여기다가 입력만 하면 바로 알려주는 이런 사이트가 있어요. 저는 300, 340, 250 아까 시작할 때 말씀드렸죠. 이 룸의 어떤 가로 세로 높이 그대로 입력하니까 제가 음악 들을 때 느꼈던 여기 137이나 여기 한 150 요런데 좀 부하게 들렸던 거 그대로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도 지금 보면 114, 그다음에 100 요런데 어쩔 수 없이 크게 들린다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들려야 되는 주파수 대비 이 공간은 사실은 60이 딥이 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100에서 200 사이 요 사이의 에너지 변화들 뭐 대략 여기쯤이면 한 150 정도 맞네요. 보여주는 게. 그래서 요걸 기준점으로 놓고 봤을 때 좀 크게 나오는데요. 소나우스로 지금 이제 줄여둔 거죠. 레벨도 좀 맞춰주고. 자, 이렇게 해놓고 제가 좀 더 작업을 해본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누엔도 프로젝트 이제 믹스 하려고 열었는데요. 여기에서 소나웍스도 같이 불렀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던 화면은 요거였겠죠? 제가 시뮬레이션 이렇게 정리됐다. 그래서 실제로는 칼리브레이션 했을 때 내추럴로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이렇게 플랫하게 리스닝 포지션에서도 지금 약간 레벨 차이가 나니까 1.3dB 좀 줄였다. 그리고 리니어 모드로 지금 그렇게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베이스 쪽에서 아까 하다 만 게 있어요. 그래서 베이스 쪽 다이니큐로 지금 과연 잘 들릴까? 자, 방금 전에 100Hz 대역의 레조넌스 조금 있었고 자, EP 같은 경우는 제가 하스 이펙터를 썼을 때 효과가 어떨지 한번 좀 비교해서 들어볼게요. 이 부분도 지금 정확하게 표현이 됩니다. 제가 시간차 줬을 때 확실히 오른쪽으로 가는 느낌. 거의 빅 모노에 가까운데 이번에 왼쪽을 줘볼게요. 오른쪽 샘플을 밀어서 왼쪽으로 가게끔. 확실히 공간 넓어지는 거 느껴지고 또 이 피아노 썸. 불필요한 주파수는 날리고 레조넌스들이 잘 체크가 되는지 이쪽에 포커스를 두고 좀 체크해 볼 거예요. 이런 거 정확하게 들리네요. 200대. 이런 부분 정확하게 들리는 거 좋습니다. 불필요한 주파수 로우컷. 공진 대역이 정해져 있죠. 기타들은
180 요런데, 160 요런데 잘 들리나 체크해 보려고 그래요. 상당히 잘 들립니다. 지금 레조넌스도. 스피커에서 잉 하고 떠는 게 들려요. 이 레조넌스가 좀 과하다 싶은 부분. 자, 컴프레서를 조금 격하게 한번 걸어볼게요. 네, 컴프 먹는 느낌도 확실히 잘 전달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GRP 같은 것도 잠깐 테스트 해보죠. 이 정도면은 5인치 유닛이잖아요. 어느 정도 디테일한 작업까지 가능한 그런 스피커라고 일단은 판단이 들고, 확실히 모니터링용 스피커라는 거에 있어서 특별히 불만을 표할 만한 그런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과거에 비해서 확실히 LP6에 비해서는 노이즈가 완전히 다 제거된 모델이라고 처음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작업하는데 불편함 없는, 지금 오히려 노트북 그 펜 소리가 더 시끄러울 정도로. 자, 칼리 오디오 인5 모니터 스피커 이제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릴 때가 된 것 같아요. 제가 언박싱 영상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좋은 기회가 돼서 이렇게 또 칼리 오디오사의 엔도저가 됐고, 엔도저가 된 이후에 처음으로 이제 만드는 리뷰다 보니까 좀 제대로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서 여러 테스트들을 조금 다양하게 해봤습니다. 대략 한 달 정도 모니터링을 꾸준히 하면서 이 스피커의 어떻게 보면 장단점들을 이제 다 파악을 한 것 같은데요. 우선 언박싱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본적으로는 노이즈가 확실히 확 개선이 됐다. 이게 첫 번째 가장 두드러진 점이었고, 제가 믹스 작업을 모니터링 할 때는 사실 잘 못 느꼈어요. 그냥 일반적인 음원을 모니터링 할 때는 크게 못 느꼈는데, 믹스 작업을 해보면서 느낀 점은 레조넌스 포인트를 찾을 때 나름 유용하게 반응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 스피커 유닛 자체에서 그 특유의 그 떠는 소리들이 들려요. 레조넌스를 이렇게 드래그해서 찾을 때. 다행히도 피아노 음색 같은 거, 어쿠스틱 피아노 음색 같은 거 한 뭐 400, 500, 600 이렇게 좀 이렇게 몰리는 대역 800 이런 에너지들 잡아낼 때 그렇게 막 불편하다 이런 느낌은 아니고요. 정확하게 레조넌스라고 인지되는 부분들은 잘 찾아낼 수 있어가지고 확실히 감상 포인트보다는 작업자를 위한 스피커라는 거를 크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런 류의 스피커, 지금 칼리 오디오 인5 같은 느낌의 스피커가 과거에 있긴 있었죠. 대표적으로 이제 맥키 HR624 같은 그런 성향의 어떤 제품이라고 볼 수 있는데, 대신 뎁스 표현이나 뭐 리버브의 꼬리 같은 거 체크할 때도 옛날 생각하면은 훨씬 지금 잘 들렸던 것 같아요. 물론 과거에는
소나웍스 같은 룸을 전기적으로 보정해주는 이런 도구들을 사용하지 않고 제가 활용을 하다 보니까 정확하게 체크를 못했을 수도 있지만, 이번에 제가 소개해드린 것처럼 칼리 오디오 인5만 룸에다 세팅을 하더라도 당연히 어느 정도 좋은 소리를 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룸의 특성이라는 거는 어떤 룸을 가던 항상 문제가 있는 영역들이 존재를 하다 보니까 그것들을 어느 정도 보정하면서 스피커를 셋업을 하고 그렇게 해서 모니터링을 해보면 좀 더 클리어하게 모니터링 할 수 있다는 점, 이 점은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단점은 없느냐? 기존에 나와있던 LP6보다 확실히 해상도 개선은 됐지만 그래도 역시 가격적인 그레이드라는 게 있기 때문에 아주 높은 해상도를 보여준다라고 보기에는 그래도 좀 무리는 있다. 이게 이제 물론 100만 원 가격대에서 봤을 때는 당연히 거의 원탑이라고 봐야겠죠. 하지만 이제 200, 300, 400 이렇게 넘어가는 스피커들에 비해서는 정말 고해상도 스피커라고 얘기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 그렇다고 해서 작업을 하는데 불편하냐? 또 딱히 그렇지는 않아요. 이게 적응하기 나름이지만 적응만 자기가 잘 할 수 있고 튜닝만 공간에서 잘 자기가 할 수 있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주는 스피커다라는 거. 자, 그리고 일반 대중음악을 들으면서 제가 느꼈던 점이 하나 있는데 생각외로 플랫합니다. 아까 소나웍스로 찍어봤을 때 본 것처럼 50에서 60 사이 그 주파수 대역은 지금 벽으로 붙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공간적 특성 때문에 완벽하게 플랫하지는 않았어요. 약간 딥이 있었죠. 근데 그 딥을 소나웍스 갖고 딱히 뭐 이렇게 보상했다 이런 느낌은 아니고요. 그냥 딥이 있는 채로 그냥 내비뒀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라도 제가 좀 플랫하다고 느낀 건지는 모르겠지만 서브가 나오긴 나와요. 아래 대역까지. 한 50Hz 언저리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들려주긴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아주 유효한 수준의 서브냐라고 물어본다면 역시 이제 스펙과 가격에 걸려 있다라는 거는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아무튼 대중음악을 들으면서 제가 느꼈던 건 상당히 플랫하고 좀 심심하다. 그렇게 재밌는 사운드는 아니에요. 근데 요거는 다르게 이야기하면 결과적으로는 모니터링 스피커 본연의 어떤 역할을 잘 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맥이기 때문에 100만 원 이하의 제품, 뭐 이제 99만 8천 원인가 그렇죠. 소비자 가격이. 이 정도 가격선에서 국내에 판매 중인 스피커 중에는 그래도 가장 높은 퀄리티를 보여주지 않나. 완성도부터 해서. 그렇게 지금 생각이 듭니다. 칼리 오디오 인5 모니터 스피커. 이게 국내에 그렇게 디테일한 리뷰는 아마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구매하시기 전에 꽤나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셨을 텐데 오늘 제 리뷰가 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리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에 또 재밌는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엔지니어 박문수였습니다.